부처님 오신 날 모 개신교 단체가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과도한 선교 행위를 벌여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과도한 선교 행위의 배경과 이에 대한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하한거 결제일을 맞은 가운데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진제법원 대종사와 전국의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 특집 프로그램을 TV로 방송합니다. 조계종이 스님과 불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수행과 신행 생활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종단의 사업권을 가진 도반 HC와 복지용구 전문업체인 가온이 불교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와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불련 출신으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지광 김동수 열사의 동생을 BBS 뉴스가 만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3 공연이 개막돼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모 개신교 단체가 조계사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과도한 선교 행위를 벌여 무리를 빚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과도한 선교 행위의 배경과 이에 대한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한 개신교 단체가 조계사로 몰려와 오직 예수 등의 문구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선교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웃 종교의 성지에서 행하는 이 같은 행위는 땅밟기 기도로 불립니다. 종교학자 윤승영 박사는 더욱 과도해지는 이 같은 선교 행위는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 약화 등 개신교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습니다. 개신교가 불교에 비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무나 혐오스러워요. 지난 2012년 한 기독교인의 이 같은 고민에 정토의 법륜 스님은 예수님은 선민 사상의 유대교와 달리 이방인의 구원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어 예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유대교적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불교 또한 마찬가지라며 종교의 폐쇄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서 진리를 봐야 합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넘어서서 보는 것을 가르쳤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폐쇄적으로 넣은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한국불교 최대 명절에 한국불교 1번 제사 행해진 과도한 선교 행위는 종교의 근본 정신을 살피며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모색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한거 결자를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여름과 겨울에 대중이 모여 안거를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해명을 잇고
광도 중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산을 넘기는 기상의 신심과 바다를 건너는 불퇴전의 이를 발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이어 모든 반연을 끊고 시비는 내려놓고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오직 화두타파의 목표를 두고 선지식으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혼신의 힘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진제법원 대종사와 전국의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재법어 특집 프로그램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합니다. 진제법원 대종사의 하한거 결재법원은 내일 밤 9시 30분과 28일 오전 9시에 BBS TV로 방송되며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하한거 결재법어도 28일과 29일에 방송됩니다. 조계종이 스님과 불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수행과 신행 생활을 돕기 위한 활동의 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종단의 사업권을 가진 도반 HC와 복지용구 전문업체인 가온이 불교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출판, 유통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도반 HC,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복지 용구 이용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가온 렌탈 케어 업체와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렌탈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냥 전액 그냥 다 무료로 전국에 우리 종단에 몸담고 있는 조계종 스님들 누구라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10%씩만 이렇게 내면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역할까지 가온에서 해주신다고 해서 65세 이상 스님과 불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등록된 가온 렌탈 케어의 제품 사용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수동 휠체어와 성인용 보행기 등의 구입을 원할 경우 언제든 해당 업체에 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전동 스쿠터 제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온 렌탈 케어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노인용품 산업과 불교계의 새로운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시고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반 HC와 상의를 많이 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조계종 도반 HC는 2019년 가디언즈 치과와 업무 협약을 맺어 조계종 스님과 종무원, 종단 신도증을 가진 이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반 HC는 앞으로도 스님과 불자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100%는 매달이나 1년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그거는 승려 복지 기금으로 전액 이렇게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의 사업 지주 회사 도반 HC의 이 같은 노력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생의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극심한 양극화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의 미래가 흔들린다며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으며 1990년대 불자 청년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왔다며 양 지사의 포부에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최근 각계 단체에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된 서울시의회 불자회 화엄회가 전통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최기찬 화엄회 회장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고, 원행 스님은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종단이 분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불자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23명이 불자회 창립 등의 공헌이 크다고 상신한 조상호 대표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중앙종의 사무처장이자 화엄의 지도법사인 우봉 스님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와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불련 출신으로 전남도청 항쟁본부 학생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지광 김동수 열사의 가족도 해마다 5월이 되면 아픈 기억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김 열사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60을 넘긴 동생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그리운 형을 만납니다. 악몽 같았던 80년 광주의 5월, 동채 씨는 사랑하는 형을 잃었습니다. 제가 40년이 흘렀지만은 꿈에서도 아직 형님을 못 뵌 것이 왜 그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지역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진행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동수 열사. 당시 전남도청 앞 점등식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법정스님 사상 강연회 사회를 맡는 등 봉축 행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불기 2024년 부처님 오신 날인 80년 5월 21일,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해야 할 이날,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집단 발포를 시작했고 금남로는 순식간에 아비 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도청과 상무관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신 수습하고 또 때로는 상황실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5월 26일 날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일부 여성분이라든가 학생들, 젊은 학생들 최후 통첩을 하면서 여기 이 시간 이후로 있는 사람들은 이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건 그러면서 일부 한 10여 명을 같이 여기 보내드리면서 몇 분이 같이 동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보내드리고 다시 들어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옛 전남도청 회의실 2층 강당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김동수 열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 열사는 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 이후 현장을 맨 처음 촬영한 외신기자 노먼 소프가 41년 만에 광주에 기증한 사진 속에서 포착됐습니다. 5월 27일 날 새벽 4시 30분으로 추정이 되는 금시 기록지만 확인이 됐지 정확하니 어디다. 김 열사는 사망자의 시신을 손수 입관하고 연부를 해주며 태극기까지 관에 둘러주는 등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3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작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대 청년 세대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2600년 전 고대 인도 카필라 왕국을 이끌어갈 왕자 시타르타가 태어납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 인간 시타르타는 자라면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을 목격한 뒤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 수행자라는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시타르타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까지 숱한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겪는 과정이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와 현대적 감각의 춤을 통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위대함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또 그게 보여져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얻으시는 과정이 더 값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다르타 시즌3는 인간 시다르타의 탄생과 결혼, 출가와 깨달음을 향한 여정까지를 배우들의 역동적인 율동과 흥겨운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더욱 강조해 감동과 재미를 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야소다라 역할이 시타르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시타르타를 좀 치근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랄까 약간 모성 같은 것도 있는 역할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특히 극중의 시다르타가 수행하고 도전하는 과정은 코로나19와 불투명한 미래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로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팬데믹 시대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부처님 법을 따르는 우리는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또 봄으로 인해 가지고 힐링을 하고 또 각자의 삶을 더 풍요롭고 진실되게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뮤지컬 시다르타 시즌3는 지난 주말 의정부 공연에 이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성남에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광주 광역시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제작진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장기 공연을 추진하고 내년 동남아시아 투어에 이어 유럽과 미국 공연을 통해 한국 뮤지컬과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코로나19로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도 제약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주도의 한 사찰이 불자들을 상대로 과일을 이용해 동자승 등의 조각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행 방편의 하나로 떠오른 한라산 옥불사의 과일 장엄 아카데미 현장을 제주 BBS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밑그림을 덧대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재료의 표면을 파내는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무서워. 손이 떨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라산 옥불사에 자리한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 불교의식천수관에서 과일 장엄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과일을 이용해 갖가지 모양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업 현장에서는 수박을 이용한 카빙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카빙이란 도구를 사용해 재료의 일부를 긁어내 조각하는 행위로 얼음이나 나무, 야채를 깎아 동물 모양이나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아기 부처님과 동자승을 새기는 이른바 수박 카빙을 배웠습니다. 화려하게 수박에다가 화려하게 정성껏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리는 공약물 카빙입니다. 수업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막이 감도는 현장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수행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카빙도 모두 수행의 어떤 일환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행하는 마음으로 완성된 수박 카빙은 제주시의 부처님 오신 날 대법회 현장에서 선보였습니다. 한라산 옥불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부대중에게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로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제주도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 불자님들도 호응도 좋고 속에 있는 우울 불안도 또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옥불사는 앞으로도 불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카빙을 통한 수행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과 수마제전, 칠곡 송림사 대웅전 등 대구 경북 팔공산 주변 산사의 전각 3동이 함께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대구광역시 유형 문화재인 대구 동화사 극락전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는 별도로 대통령 명의 증서를 줍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이 미술과 가구, 디자인, 공예를 아우르는 스페셜 경매 리빙 위드 아트 앤드 디자인을 다음 달 2일과 3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경매에는 모두 171점, 약 81억 원 규모의 작품이 나온 가운데 첫날 오프라인 경매에는 김한기, 이후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최근 개신교단체가 조계사 앞에서 불교를 비하하고 과도한 성교 행위를 펼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우리 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해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해당 종교인들 모두의 각성과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